구치소의 피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조현병 환자가 의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24일 오후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그 은평병원인데요. 임신 그 5개월의 지금 상태에 있는 여자 정신과 의사인데요. 거기에서 정신질환자 A 씨가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사실 옆에 있던 그 환자들이라든가 직원들이 바로 제압을 해가지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고 새끼 손가락이 찢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어떤 그 신체적인 그 손상보다는 정신적인 충격이 그렇죠. 엄청났겠죠. 임신 상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개월 동안 이 병원에서 격리 그 입원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네네. 바로 전날, 즉 1월 23일이죠. 그날 퇴원을 했다가 이날 찾아왔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경찰의 입장에서는 아직 피해자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근처에 있는 CCTV라든가 주위에 있는 목격자 진술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수사를 계속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응급실에 관해서는 종전에 처벌 규정이 있어 더 네네. 강화했죠. 그래서 의료진이 뭐 다치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만약에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의 성징 이렇게 했는데 네. 일반 의료법에도 그 일반 형법보다는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게 1년에 한 893건이라고 합니다. 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예. 그래서 일반 그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도 엄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아직 그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제 주로 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현병 환자의 경우지만 네. 주로 술 취한 사람들의 그런 그 범행이 많고요. 네네. 적어도 의료기관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철저히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을 엄벌하는 그런 의료법 개정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사용하면 벌금형이 아니고 징역형을 처하게 되고 특히 이제 상해라든가 사망에 이를 때는 가중처벌하게 되고 네. 또 이제 심신미약자에 대한 그 형 감경 조항을 갖다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과 연계를 해가지고 퇴원한 그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요. 네네. 현재 지금 국회에서 협의 중인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입원 환자에 대해서 퇴원 조건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1년까지 범위 내에서는 외래 치료를 의무화하는 소위 외래 치료 명령제 활성화 방안도 이제 검토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이 어떤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을 퇴원해 준 게 아니고 예. 이 사람이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예. 그것을 인권 차원에서 의학적으로는 더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보냈다라고 하는 네. 이런 측면들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가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로 조혜주 현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 70년 역사상 선관위 상임위원회 소위 정권의 코드 인사가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을 이 정부가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2월 국회는 없습니다.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2월 국회 없다는 발언은 정쟁 국회는 있어도 민생 평화 국회는 없다는 선언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만의 박치다. 또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다. 헌법 파괴 행위를 일삼는 독재입니다. 답안을 작성하라고 시간을 줬더니 남의 답을 비난만 하던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꼼수 부리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안 빨리 내놓기 바랍니다. 임명장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임함 2019년 1월 24일 대통령 문재인.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어쨌든 첫 사례. 맞습니다. 이기도 해서요. 지금 경제도 살리고 야당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네. 협치는 좀 더 멀어졌다. 이게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민주당 특보 활동의 진위 여부를 하나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민주당은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유한국당이 보이콧까지 할 상황이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1월 내에 청문회를 열려고 했었다. 왜 청와대에서 계속 요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1월 28일 월요일에 우린 열 예정이었다라고 통보를 했으면 청와대는 임명 강행을 안 했겠죠. 근데 일은 벌어진 상황에서 지금 대여투쟁을 강화하면서 지금 내놓는 이야기는 청문회를 하려고 했었다. 현재 현 단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문제, 그러니까 야당과 얼만큼 소통을 계속했느냐. 물론 이제 재요청까지 하고 모든 법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야당의 어떤 요구 8번이나 요구를 거부했다라는 것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정치적인 어떤 조금 더 예를 들어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거나 했을 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만 남아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목도 좀 칼칼하고 눈도 좀 뻑뻑하고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한 거. 눈도 따갑고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를 꼈어요.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공강우, 고압 분사, 물 청소, 공기 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 개발. 기상선박과 지상 관측망에서 기온과 바람, 미세먼지 등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실험 위치를 찾습니다. 이어 기상항공기가 실험 장소 상공 구름 속에 비에 씨앗인 요오드화은을 살포하고 이후 실제 강우량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인공강우 전과 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관측해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됩니다. 인공강우 실험을 통해서 시빈에 의한 강수 입자 변화를 이해하는 게 기상청 목적이 됐고요. 환경부는 그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한테 뭐 통보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정치적으로 중단됐을 때는 진짜로 이건 마음에 큰 공황 상태가 완전히 와 있고.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성공단 방북 승인 호소문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국제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병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업인들이 염원하는 시설물 점검하기 위한 방북을 이제 채택을 해서 오늘
방북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179명의 개성공단 방문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오늘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필요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점을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They never stop.